조교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영주에서는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처적처적 내리고 있는데 선비가 비 맞게 생겼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 5, 6, 7 3일간에 걸쳐서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열리는데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이라는 이런 제목을 갖고 지금 선비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으니까 이번 휴일 기간에 주일 휴일 기간에 할 일 없으신 분들은 한번 영주를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교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박광온, 이낙연, 김재원, 태영호, 김기현, 정강훈, 윤석열 대통령, 이진복 수석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온 신문을 도배하고 방송 뉴스에 지금 계속 자막으로 나오고 이렇습니다. 비오는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도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 조교논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회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괴념치 않겠다. 자신을 패싱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내대표 회담이라도 해서 지금의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내가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는 부분이 그렇게 적었는데 이 얘기 하나는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도 지금 그래도 적당한 시기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재명이 왜 이렇게 물러섰을까? 이재명은 어떤 계산을 할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도 여러 가지로 자신의 문제, 당의 문제로 골치가 아픈 사람이죠. 국민의힘 또한 똑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태영호, 김재원 의원의 징계 부분이라든가 지금 태영호, 김재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사그레지는 것 같은데 사그레들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이게 더 문제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참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많이 칩니다. 정말 왜 저런 되도 않는 사고를 칠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사고들도 쳐이지만은 정작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또 이 사고를 치고 나면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 수습이 수습 방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가 좀 더 커지는 그런 행태를 갖고 오는 일도 우리가 부지기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원과 태영호의 경우에도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견책이나 경고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당원권을 1년 정지하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신문 기사에 머리 기사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금 문제가 이렇게 커지니까 본인의 리더십 문제가 다시 또 올라오니까 이 문제도 보통은 아니죠. 김기현의 지금 리더십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또 뿌리부터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간에 누구 밀치고 해가지고 김기현이 당 대표가 됐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들도 하나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자꾸 커지고 있는 양상이니까 김기현도 지금 딱한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 한번 짚어보는데 이제 먼저 이재명 대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이재명 저는 개념치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아주 어제는 좋은 말 했어요. 협치를 해야 된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민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얘기였어요. 이재명이 그 친문에 있다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해야 된다.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렇다 그래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 숫자로 봐가지고 열세에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돼서 그렇지 더 간절한 것만큼은 틀림없고 이거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야당인 거대 야당인 169석의 야당인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그간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고 발의하고 뭐 그동안에 발의가 해가지고 통과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들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런 대화를 이재명이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풀었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홍보 부족인지도 몰라요. 지금 영주에서도 지금 보면은 한국 선비 문화 축제를 한다 그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들이 영주 선비 문화 축제 공무원 저끼리 하는지 모르지만은 뭐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는데 나도 지금 언론을 하면서도 이거 이제 지금 한번 살펴보다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응? 영주시도 이런 정도의 홍보를 하면서 그 자기네들은 월급은 맨 그대로 나오겠지. 월급 따먹는 그런 행태로 홍보해서는 안 되지. 홍보를 홍보답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거 어디 엉뚱한 군데서 지금 내가 카피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여기 대문에 걸어놓고 지금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영주시도 이런 홍보 자세 가지고는 영주시 안 돼. 홍보를 이래 해가지고 무슨 축제라는 말이야. 오늘 그래도 마침 그때 비가 오니까 지금 우사를 덜 하는 거지. 영주시의 그 영혼의 선비 문화축제는 이 빅떡 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래나 저래나 사람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을 거. 비핑계 대고 사람이 많이 모았다 이래 얘기하겠지. 영주시의 홍보 각성해. 각성. 영주 시민으로서 나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같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뭐를 하는지. 이거는 큰 문화축제인데 홍보가 영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부터라도 지금 덜 받아보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적이라든가 지금 정말로 얼마나 잘 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홍보가 부족하니까 지금 거대 야당이 있는데 안 그래도 힘을 못 쓰는 데다가 지금 이렇게 애먹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 근 1년 동안 이제 1년 됐지요. 계속해서 야당하고 협치와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그동안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거 여지없이 막았잖아요. 협치가 필요한 줄 빤히 알면서도 엉뚱한 법 마련해가지고 그런 데나 열 쏟았고 그러다가 박홍근이 물러나고 이제 박강원이 들어오고 나니까 조금 이제 뭔가 몰꼬가 트이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그런 당으로 가려고 들어가는 것 같아. 박광원이 의지대로 해야 되는데 박광원이 원내가 대표가 되다 보니까 또 당대표 저거 사법 리스크로 짐짝을 꽉 짊어지고 있는 당대표 때문에 지금 또 저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당대표가 어제 그런 점잖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풀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들이 지금 현 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대화를 못하고 협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를 순서를 짚어야 되는데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을 있는데 어제 말하는 것도 보면 밑밥을 깔고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자기 사정이야. 자기 사정도 떳떳한 사정이 아니야. 전부 그런 사정을 갖고 그래 하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몽리를 부린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몽리를 들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대통령이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국정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에게 뭐 그런 경쟁심이 있어요. 이제는 아마 그때 대통령 선거할 적에 두 사람의 경쟁 관계는 그때의 경쟁 관계지 이제는 아마 당선자와 낙선자 이거는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인데 그렇게 억하심정의 경쟁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도 없다. 진 사람과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긴 사람이 뭐를 베풀어도 말 한마디라도 베풀 수 있는 게 좋고 이재명 대표는 베풀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좋다. 그 화합된 분위기가 결국은 국가 발전이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협치를 말하고 있었고 야당 대화를 말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여야가 정말 이제 일을 놓고 답은 여불떼기 그런 거 좀 제발 좀 치우고 일을 놓고 국민을 놓고 국민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놓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야지. 쓰잘데없는 저가 잘못해 처먹었는 그런 범죄 덩거리 가지고 국민을 볼모로 국회의원을 볼모로 그따위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윤 대통령의 당면한 것은 정치권에 안정돼야 되거든. 정치권이 안정되다 보니까 거대 야당을 만난 대통령은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전부 다 국회 법에 지금 부딪히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억울한 사정에 있는 윤 대통령이 왜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겠어. 그래 협치의 대화는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지만은 민주당이 그 물꼬를 터주지 않았다는 거야. 국민의힘 여당도 윤석열이 정치권에 들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이게 맞춰져 나가고 있는가. 이게 계속 삐그덕거리잖아. 뭐를 갖고 삐그덕거리든지. 이번에도 지금 그 이진복이 수석하고 태영호하고 지금 또 삐그덕거리는 것도 이런 것들도 다 잘나갈라 하는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과연 벗어날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물어본다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개딸 몇 사람이 그런 희망을 갖겠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의 물꼬를 잡지를 못하고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민주당은 그 틈새에 가짜 뉴스를 뿌려제끼고 그 가짜 뉴스가 도를 넘어서 이게 참 국민들의 눈살까지도 찌푸린 거예요.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입법을 해가지고 지금 사법권도 도둑놈도 옳게 못 잡고 범죄자들도 지금 맘대로 이게 가가리가 안 맞아가지고 맘대로 못하는 이런 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이에 이재명이 영수회담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는 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이지 그런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야. 근본적으로 그러지도 못할 사람이 지금까지 잡고 있다가 이번에 마침 그래도 민주당의 원내대표 교체 시기가 있어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이 그나마도 천만다행이지만은 이재명으로 봐서는 아주 절망적이겠지.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자신들이 뿌리고 있는 가짜뉴스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대통령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원내대표 박원권 대표인데도 만나자고 했을 적에 박원권 대표는 이재명 대표하고 잘 맞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협치를 해보자고 해도 오히려 거부한 것은 박원권 대표였어요. 이걸 그때 당시에
뭐 만난다 그러면은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고 이런 얍삽한 수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지만은 국민이 봐서는 그렇지 않는 거야. 대통령도 그런 생각은 없는 게 맞고, 대통령은 또 지금은 특히나 또 일은 잘하고 있으면서도 낮은 지지율 때문에 지금 엄청 애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 야당이 지금 협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국정 방향이 옳고 지금 여러 가지 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모습이 국회와의 협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지율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다 같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도 그런 뉴스를 들으면은 보기 좋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은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30%대에 헤매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변화를 주자 그러면은 지금 정치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역시나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민주당 역시도 이런 기회에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도 노력을 좀 해야 돼. 모든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입법의 도움 없이는 개혁을 아무리 좋은 개혁을 안을 갖고 있다 그래도 진행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가지마.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지금 나쁜 문제들도 많지만은 내년 총선에서도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개딸 몇 명 가지고 몇 명의 국회의원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국적인 지금처럼 169석, 170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해내기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보통의 중론이에요. 중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짐작하고 있는 박강원 원내대표는 일찍이 얘기했잖아요. 개딸 몇 명, 팬덤 몇 명, 그거 가지고 내년 총선 치를 수 없다.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협치해서, 이거, 협치해서, 저거 해야지. 국민인데 신임을 받아야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그런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에 관련된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은 탈당을 유도하거나 탈당을 시키고 송영길이, 윤관석이, 이성만이 전부 탈당 했는데 정작 탈당을 그 사람들보다 먼저 해야 되는 자신 이재명 당 대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아는 거잖아. 양심적인 일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영창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인데 애처롭다. 아 진짜 안타깝다. 그 말 한마디도 못 들어. 옹골찌다. 잘 들어갔다. 진작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 안 듣겠어? 사람이 그럴만 하면은 좀 공정하게 공당을 이끌어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갈라치기라든가 정치 술수 공작 가지고는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수준이 지금 정치인들 수준보다도 훨씬 높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 싸가지 없는 행동들은 딱 감춰놨다는 게 다 보이는데 무슨 놈이 감춰지는 거냐.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그냥 지금 피의자로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걸 모면해 보려고 상대 그 수장 윤석열 대통령 한번 까내라 보려고 가짜뉴스 만들어 보려고 이런 작들을 벌이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 그런 생각 좀 접어치우고 국민을 위한 생각 좀 하라고. 국민을 위한 생각.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7일, 8일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기시다도 윤석열 대통령인데는 먼저 일찍이 벌써 아마 빚을 진 거 있지요. 빚을 진 게 있으니까
와서 잘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핵 협의체를 한다 그러니까 한미 1위, 한중 1위, 한미 1위 협의체가 돼야 되는데, 한미 협의체가 되면은 자기네들도 몸이 달 거지. 몸이 달 거니까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일본 끼어서 한미 1 협의체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받아들여야 되겠고, 우리 공동체를 해야 되지. 그리고 후쿠시마에 원전 물 빼낸 거, 수산물 빼는 거, 이런 거 예민한 것들이 있어요. 예민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외교에 대해서는 기선을 잡고 나가는 것 같아. 일찍이 자기네들인데 부담을 주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빚을 받아내야지. 이번에 그 얘기들도 상당히 이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데 좀 협조를 해야 돼. 지금 자기도 지금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김용이나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뭐 석방이 되고 있는 거잖아. 석방이 되면은 이화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인데 말을, 전날에는 수족같이 부렸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강제로 탈당이 언제까지 저렇게 탈당 러시를 이뤄나갈 건가. 그것도 뭐 우리 정치 사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20명 30명 되는 이런 이름들이 모두 탈당한다 그러면은 이 말이나 되겠어.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정말로 줏대 있는 행동으로 선이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돼요. 민주당에는 지금 가짜 뉴스 어마무시한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는 정말로 해야 될 말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징계라는 그런 거 얼음장을 들고 우리가 그래도 뭐 발라야 된다. 바르고 못 바르고가 지금 무슨 5.18 헌법이 여야 되겠나 그뭐? 따오 소신 없이 하니까 지금 김기현의 소신이 자꾸 도마 위에 오르는 거예요. 이진복이 누구누구는 뭐 아주 이 사람 입 무거운 사람이라 그러지만은 태영호 의원이, 조선 의원이 대한민국에 4년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술수를 이렇게 능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이거 전사회 같으면은 대통령실도 고소고발 잘하대. 태영호 고발해가지고 한번 밝혀보라고. 그뭐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지금 인정하는 거야? 뭐야? 그 사람 왜 태영호가 이 속에 연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김재원, 태영호 둘 중에도 김재원이 더 위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또 그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태영호가 더 위중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윤리위에 징계도 1년 뭐 얘기 나오는데, 진짜 이런 정도로 당 운영해도 되겠나? 이 자꾸 이러면은 국민의힘도 이 지지자들도 현 지도부에 대해서 불신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고, 이거 왜 빨리 봉합을 못하고 왜 이렇게 큰 징계를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거기 못할 말 했는가? 그러면은 5.18 헌법에 이어주고 뭐 4.3이 3.1절보다 격이 낮은 거는 당연한 거지. 왜 그걸 따져? 누가 봐도 국민학생도 인식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응집력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정말로 현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절대 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어떤 이재명 당대표라든가 김기현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지금에 놓인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 능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작아질지, 얼마나 더 키우게 될지, 그 능력이 어떨지 냉철하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